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에 비 피해, 바람 피해, 물 피해 없으신지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또 물 새는 곳은 없으신지, 시청자 여러분들 비 피해, 물 피해, 바람 피해 없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이 춘모가 진행하는 세테크 재테크 시즌 3 중에서 8번째 마당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세금 얘기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고 채널을 돌리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런 불만을 해요. 왜 세금 얘기를 두루뭉실하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13억에 팔았는데 옛날에 4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기를 바라시나 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또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집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됐다. 근데 교수님이 전번에 말했는데 이게 조정 대상 구역 내에 있는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갔다. 멸실됐다. 근데 요걸 팔면은 취득할 때는 4.6%를 받는다지만 나대지 형태가 됐기 때문에 대지로 변해서 오히려 건축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때 팔면 일반 세율로, 중과 세율이 안 되고 일반 세율로 적용된다면서요. 이런 거에서부터 대체 주택에서 자세히 해주세요. 그런데 이 큰 틀을 가지고 가는 데에서 어떻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몇 개는 꼭 알아야 될 세법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좀 자세히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주택임대 사약자에 관한 거, 또 분양권에 관한 거, 분양권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것은 다음에 디테일하게 하겠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농지 부분, 토지 부분의 세금 얘기를 좀 자세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화해서 하겠다. 또 상속세 증여세, 특히 이 두 부분은 상증법에 대해서는 한 4시간, 5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60회 방송 중에서 앞으로도 50회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급하시면 세미나장에 달려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세미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업도 많이 2주에 한 번씩 줄여버렸어요. 저도 바쁘고, 또 저는 또 밖에도 많이 나간 타임이잖아요. 또 상담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두리뭉실하게 큰 포텐셜적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몇 가지 5, 6, 7가지 정도의 세금은 디테일하게 할 시간이 앞으로도 50시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젠테이션 개념이랄지 큰 그림에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기초가 좀 있어야지 뭘 크게 좀 자세히 들어가도 좀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재테크 얘기를 좀 하죠. 그 다음에 또 9회, 10회는 또 세금 얘기를 할 겁니다. 서울의 재편 많이 합니다. 서울의 재편. 서울을 누가 재편할까요? 서울을 재편하는 거. 물론 서울시장의 의사결정들이 많이 좋죠. 많이 중요하겠죠. 벌써 이제 3선까지 도전해서 3기에 서울시장 임무를 완수해야 되겠죠.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도 중요한데, 큰 틀에서는 국가의 틀이고 또 글로벌적인 틀이고, 이런 트렌드와 이런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재편입니다. 서울. 우리 전 수도권에 약 2천만이 모여 있는, 보기 드문 거죠. 세계적인 도시로 보더라도.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에. 그래서 서울의 재편은 중요하다. 110년, 그 다음에 73년 동안 있던 용산에서의 미군 캠프도 떠났고 평택으로 이사를 갔고, 또 우리가 도심 재개발, 도심 재건축, 도심 재생, 또 도시를 컴팩트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도시 경쟁 합부에서, 그러면
그래도 재테크 시간인데 알짜 부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서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서울은 이렇게 도도히 이렇게 한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기도. 그래서 인천, 경기도, 서울을 수도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2천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은 한 수도. 서울이 무슨 서울이고 인천이 무슨 인천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무슨 경기도냐. 전부 다 먹고 살고 또 서울 사람이 경기도도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서 이제는 하나의 도시의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요. 부천시, 의정부시 지금도 그렇죠. 한 34개의 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도란다. 시군 뭐 있는데 어차피 제가 재테크 쪽에서 본다면 특히 주거 환경적인 개념이 본다면 이제 한 가닥이다. 자, 김포 고천에서 한 정거장을 타고 또 갈아타 가지고 출퇴근을 해 가면서 경기도를 넘어가면서 또 인천과 서울시를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 보도 개념인가요? 바운다리 개념. 그러니까 외국의 경계선은 한참 뭐 차를 몰고 4-5시간을 가야 되지만 우리는 전철 2정거장, 3정거장, 3코스, 4코스면 그러니까 큰 틀로 보자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기 속에 알짜 부동산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런 바운다리는 흔히 말해서 1번 신도시 그랬잖아요. 신도시. 뉴타운 뭐 이렇게. 뉴타운이란 말은 공법 속에 있는 말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재개발, 뭐 그다음에 재건축, 그다음에 빈집 및 우리가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뭐 이렇게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제가 이제 주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거를 환경을 그다음에 도시 및 이 도시의 주거 도정법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타운은 1기 뉴타운을 이게 1기 분당, 평청, 중동, 일산 6만 7천 세대, 9만 7천 세대, 일산 이런 것들이 도시가 생기면서 수용했죠. 논밭을 수용하고 막 또 수용가에 협상을 못하면 수용 재결 또 뭐 우리 아파트는 매도 청구권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서 일의 신도시를 만들고 판교의 신도시를 만들고 또 뭡니까 막 김포의 신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검단 신도시를 만들고 많잖아요. 신도시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때려 지었죠. 거의 90%를 아파트를 떼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민간이 분양을 하고 SH가 분양을 하고 지방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새 아파트로 이제 채워져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동네별로 또 좀 큰 묶음으로 해가지고 뉴타운 그래가지고 한 이틀 안에 1000개 정도의 뉴타운을 지정했어요. 우리 서울에만 해도 한 680개? 물론 또 해제도 한 365개, 해제도 되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옥석을 가린다면서요. 한 100여 개, 용산에 뭐,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속에는 뉴타운이 있고, 그냥 뉴타운이라 그렇게 새로운 도시를 주거 환경 정비를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강남에는 재개발이 거의 없어요. 2개인가 그래가지고 서초구가 재개발은 한 7%밖에 안 되고 강남은 95%가 재건축. 그러니까 강남, 서초, 강남, 송파는 거의 95% 이상이 재건축. 그 다음에 나머지 강북에 불타는 재개발 뭐 그러니까 강북은 뉴타운은 다 재개발 개념이잖아요. 재개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좀 어디가 틀리냐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 옛날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인프라 잘 갖춰져 있던 거,
그다음에 아파트 헐고 새 집 짓는 거 제일 비싸잖아요. 제일 비싸. 왜? 학군도 좋고 전철도 딱딱 돼 있고 도로도 8차선, 12차선 돼 있고 재개발은 지금도 니역가에다 방아수 물 담아가지고 불 꺼야 되고 도로도 없지, 학교도 빈약하지, 공원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많잖아요. 재개발. 그래서 북쪽은 재개발. 또 남쪽도 11개 구 중에서도 일부 아까 3개 구를 뺀 나머지들은 재개발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민간인들이 개발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60만 세대나 지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09년 5월 4일 이후로부터 오늘도 지어지고 있고 내일도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뭐가 뭐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뭐 요새 지어진 건 아주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서 역세권의 원룸, 투룸 27%, 50% 넘어가는 1, 2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들이 이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막 부평, 뭐 어디 뭐 군포, 안양 가도 많잖아요. 왜? 아파트를 전세를 서울에서 얻자니 5, 6억이고 사자니 9억.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 난 1억밖에 없어. 나는 2억밖에 없어. 그래도 여기서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 돼. 이런 분도 많잖아요. 일본 가보니까요. 원룸에서도 신혼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장인어른 저 원룸에서 신혼 생활 하랍니다. 그러면 결혼 투룸이나 쓰리룸 하나 전세 얻을 때 그때 나 찾아오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체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서 다세대 다가구 빌라란 말은 없다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이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빌라 살아. 그러면 너희 아버지 슈퍼리치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빌라란 것은 진짜 고급스러운 우리 흔히 말하는 막 연립 애국에 크고 그런 건데 이제 우리는 적어도 좀 크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우리 서울만 보더라도 한 3, 40만 호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졌죠. 이것을 이제 부수고 짓는 거랄지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랄지 특히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이다 그랬죠. 도시 지역에 단독을 헐고 빈 땅에 인필 집을 짓는다. 하우징 사업이라 그랬어요. 자, 5번이 중요하죠. 아니 다른 데는 이 다세대 짓는 분들이 좀 막 집하세요 그래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짓고 다세대도 짓고 또 상업지랄지 뭐 공업지랄지 이런 데는 막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아파트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이러는데 우리 동네 내가 사놓은 집에는 뉴타운도 안 돼. 무슨 뭐 집 팔아라는 소리도 없어. 단독주택 팔아라는 소리도 없어. 나는 어째란 말이냐.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5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제가 지은 건데 미포함 도정법 뭐 이렇게 할까요? 도정법 하에 있는 거. 도대체 그냥 혼자 지차니 평수가 적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속에서 웃고 울고 2천만 우리 수도권 시민.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국적으로 이야기하죠. 뭐 이게 전국적인 전국 방송이니까 뭐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포항은 포항 나름대로. 뭐 최근에 제일 많이 올른 데가 일기 신도시 분당이 제일 많이 올랐다더라. 또 조선업이 앉으니까 또 우리 거제도 가니까 불이 많이 꺼져 있더라고요. 또 미분양들이 많이 발생하고 경기가 안 좋다더라. 뭐 전국적으로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대구는 아직도 뭐 줄을 선다더라 분양시장에. 뭐. 그다음에 아파트먼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 도시가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광주랄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인 얘기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도시 경쟁력.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장님은 또 화낼지 모르지만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은 또 그동안에 이 뉴타운이 2002년, 2003년부터 돼가지고 한 15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면 이런 거에서는 도시 경쟁력이 옛날에 뭐 7, 8이었는데 뭐 30 몇 으로 밀렸다더라. 뭐
규제가 너무 심한 것도 안 좋은 거죠. 예컨대 뭐 7층 이하로만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어라. 그다음에 한계 허용 용적률이 어떻게 된다. 또 뭐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뭐 도로 사선은 없어졌지만 일조권 사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상향 시키는 거,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번에 재건축하는 거 보니까 재건축입니다. 그 뭐 굴뚝도 좀 이렇게 남겨놔라. 옛날에 우리 20년, 30년대에 아무리 재건축, 재개발하지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남겨놔라. 그거는 어떤 분들은 뭐 흉물스럽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유산으로 좀 남겨놓은 것이. 뭐 저는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생전 아까 종부세도 한 10년간 손 안 대다가 종부세도 손본다. 공식 가격도 손본다. 재산세율과 재산세도 손본다. 이미 양도세는 준 거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 변곡점 위에 서 있고, 세금 내다 보니까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 얻은 거 요만큼 얻었는데 요만큼 세금을 과세한다니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좀 끝난 게 아닌가. 남는 게 뭐가 있어야 돼. 기회비용 빼고 리스크 빼고 뭐 하면은 남는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오래오래 또 내 돈이 잠기면은 어떡할까 이런 거. 그래서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분양가도 높아졌고, 또 앞으로는 뭐 LH나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것은 뭐 후불제로 한다든지, 뭐 후불제가 아니고 저기죠 뭐요. 후분양. 후불제는 중도금 뒤에 내는 걸 후불제. 그래서 이제 변곡점 위에 서 있어요. 또 큰 틀에서 본다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재테크가 생전 전전 정권 10년 동안 뭐 남북관계 대화 한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곡점 위에 서 있다. 한반도의 틀에서. 앞으로 서울역에서 계산가는 펴주세요. 신의주 가는 펴주세요. 또 경강선 그래가지고 판교에서 딱 타면은 강릉로 가고. 이래서 여러 또 뭐 KTX, GTX 이래서 이제 이게 옛날에는 한나절권 한번 근데 이제 2시간권 뭐.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강릉 가서 점심 먹고 뭐 또 부산 2시간 16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안리에서 해 먹고 뭐 수서역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하여튼 서울의 재편, 대한민국의 재편, 또 한반도의 재편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또 하나의 변곡점은 심리적인 변곡점입니다. 살 얼음판인 거야. 부채는 이자는 앞으로 올린다더라. 이게 또 전세가는 내려간다더라. 이거 집 하나 막판에 사놨는데 이거 살 얼음판이야. 이게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보유세가 어떻다는데 그래서 참 많이 칼날 위에 서 있다.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살 얼음판이다. 암흑기다. 부동산의 암흑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알짜 부동산은 찾아보자. 뭐냐면 집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사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20, 30년 살았는데 이제는 새 아파트로 좀 가고 싶어. 새 집으로 가고 싶어. 넓은 데로 좀 가고 싶어. 학군 좋은 데로 가고 싶어. 좀 몰세권, 습세권, 학세권, 뷰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나은 데로 가고 싶어. 그것을 알짜 부동산 찾기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굳이 재테크 그러면 꼭 있잖아요. 2억에 3억에 투자했는데 5억 뭐 이런 것만 재테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보다도 좀 더 트렌드의 패러다임에 맞는 쪽으로 재산을 이동시킨다면 그게 재테크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이구 저기 옛날에 어디 뭐에 그대로 살았으면 영식이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봐요. 이렇게 옮기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좋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돈 모은 값이 좀 있고 이쯤에 재테크 재테크 본 보람이 있잖아요. 이래. 이걸요 남성 시청자분들은 잘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부남이라는 건 없어요. 복부인 건데 복부인이라는 분이 좀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는 부인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본이나 스미스, 아다나베 이런 건 남자분들이 또 잘해요. 그래서 일단의 오늘의 첫째 하두는 그런 변곡점이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테크를 시청을 열심히 하자. 세미나에 가가지고 수박 들고 수업도 열심히 듣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 얘기가 뭘 기다리고 있는가 볼까요? 노후주택 100만 호. 뭐 서울에 해서 또 노후주택이 뭐예요? 습식 재건축으로서 가가에 발코니 확장도 안 되고 이게 노후주택이라면 뭐 완전히 낡았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노후주택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해방돼가지고 70년 동안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도 노후주택이고 일기 신도시가 돼가지고 벌써 90년도니까 30년이 넘어가는 노후주택. 재건축이 이제 될까 말까 하는 걸 할 때 아까 또 80년대 초에 지은 옛날 그 빌라 방독에 또 지하실 세상에서 주거가 지하실에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왜 그게 용적률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 부동산 개발하는 건축업자들이 그 부분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즘 장마철에는 비가 샌다든가. 제가 그 세계를 많이 좀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한 50개 이상 가는데 지하실에서 사람 사는 그쪽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못 짓게 되죠. 도시생활주택도 지하 못 짓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80년대 초에. 지금도 습하고 물새고 저도 사업을 망해가지고 지하실에서 7년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이런 장마 때는요. 애들 컴퓨터가 둥둥 떠다녀요. 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습게.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집도 좀 잘 짓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노후주택이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100만 호는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 용적률을 400%나 줘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것이 많아요. 이 100만 원 속에 대표적으로 뭐냐면 김영삼 시절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002년도 이전에 단일법일 때 재개발 전축법 때 요게 이제 요렇게 넘어오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지어진 이 아파트들. 그나마 우리가 역세권에 있으면 괜찮아요. 전세를 할지. 근데 그게 벗어난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습식 건축이면서. 습식 건축이 뭐냐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를 두루 벗어가지고 아니 화장실에 그다음에 뭐 전선 그다음에 뭐 수도관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뭐 어느 곳 아파트는 그걸 다 드러내고 고치려니까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은 저번 시간에 대강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신혼부부들에 대한 정말 희망을 가지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대한 10만 원을 건설해서 공급을 한다. 2022년이 되면 마음 놓고 결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은 보장될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쓰는 거니까 요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전략은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딱 확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아웃라인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 그냥 제가 1시간짜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디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어디가 12월 달에 분양한답니다. 뭐 지금 대강 그림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림은 누가 못 그려. 뭐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데 이건 확정이 되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만 호 속에 내가 사나 한번 보세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말 못한 줄 알아요? 속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쭉 이렇게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내가 100만 원 속의 주택이니까 일본도 가보면은 신규 새로운 그것은 인기가 있어요. 비싸요. 근데 재고주택 이렇게 좀 오래된 노후주택은 인기가 없어요. 일본의 이 주거 문화는 우리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은 노후는 다 단독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맨션, 단독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근데 우리는 또 아파트먼트 중심이란 말이에요. 주택연금을 받아도 아파트가 좋지, 관리하기 좋지, 뭐 도둑이 들어와도 그렇지. 또 애들이 집 맡길 때 아버지 우리 애들 해외여행 가 애들 좀 맡겨주세요. 그러면 맡겨주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줄여간대요. 애기를 맡길까 봐. 이제 요새 애기도 봐주고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다하면 또 이거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좀 재밌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오해하신 분들도 있어요. 세테크, 세판짜기, 상속보다 증여, 변곡점 위에선 항. 제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요즘은 우리가 이게 제가 그랬죠 쌍무계약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에서 실제 거래되는
중도금, 잔금, 계약금 넣고 중개수수료 내고 하는 계약이 10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다음에 편무계약, 일반적으로 증여한다든지 상속하는 계약이 이런 3건 정도가 이루어진다. 계약이죠. 증여계약, 상속 이런 건인데 한 달에 6,000건에서 5,000건씩 증여. 근데 왜 상속보다 증여라 그랬을까요? 상속보다 증여. 상속은 죽여서 내는 세금이고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님은 그러시더라고. 내가 죽어버렸는데 자기들애들이 찢고 볶고 뭐 할 거는 내가 알게 뭐야. 근데 안 그래요. 그것은 좀 무책임한 거죠. 되도록이면 내가 힘들게 번 재산이니까 후대가 그대로 우리 상속세를 덜 내고 세금을 좀 덜 내고 안락하게 하는 것도 흙수저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금수저 세금을 물려주는 것도 현명하면 좋겠죠. 세금을 뭐 불필요하게 모르는 만큼 내는데요. 알면 알만 만큼 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여의 시대다 이래요. 증여. 증여의 시대다. 증여.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다. 공제도 많고. 그래서 자 증여를 뭘로 할 것이냐. 물건의 종류별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거 자세히 한다 그랬습니다. 2-3시간 동안. 예를 들어 토지를 물려줄 거는 취득원가가 낮기 때문에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애들에게 증여를 해서 2월 가세 안 걸리게 5년 후에 취득관계를 높여가지고 이때 매매를 하자. 뭐 이런 거에서부터 또 주택을 할 때는 양도세를 좀 물더라도 부담부 증여로 해서 이렇게 증여를 하자. 이런 거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그 엔젤 주식 같은 것도 증여도 있고 뭐 골동품, 미술품도 증여도 있지만 또 부동산에 관한 증여는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이 대표적인 게 상가라 할지 빌딩이라 할지 토지, 주택, 상업용, 상가, 빌딩, 오피스텔은 증여로 했을 때가 굉장히 세택스 플래닝을 짤 때 우리가 세금을 좀 절세하는 것이 좋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케이스와 케이스별로 틀린 점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상속을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속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상속 분쟁이 가문의 전쟁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신탁 트러스트 제도를 이용한다든가 유언 대용 상속 제도 선진국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 후견인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교통 정리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교통 정리. 기가 안 해놓고 가면은 이게 천당에 가 있더라도 불편해. 계속 애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지금 우리 싸우고 있어요. 아버님 제사 모시러 가야 되는데 다 안 온대요. 가정법원에서 형하고 누나가 만나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거 할 때가 제가 신이 나고 제가 우리 강남의 건물이랄지 이렇게 또 수도권에 건물 가지신 그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수업을 듣거든요. 제가 이걸 한 4-5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학원에서 근데 많이들 들으러 오시고 재밌어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영감님 죽고 상속세 냈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또 죽으면은 상속세 또 내란 말이야. 뭐 영감님 상속세 뺏기고 내 것 죽어서 뺏기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이 좀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 쉽고 저도 알아듣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2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단기 상속 뭐 우리가 공제하는 금액들이 10년 단위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뭐 이제는 하도 방송을 보니까 단기 상속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들이 있어. 또 부당행위 계산부인 어떤 것도 또 그런 것도 뭐예요. 또 우회 상속은 뭐고 우회 거래는 뭐예요. 뭐 이러면서 하도 이제 이걸 요새 이제 TV에서 많이 보니까 저를 괴롭혀요. 옛날에 10년 전에 이렇게 이런 데서 수업할 때 보면 그런 말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질문들이 날카롭습니다. 저희도 공부 안 해 가면요. 버벅대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바삭해야 되는 게 많이
저 이렇게 수업하기 위해서 하도 바뀌니까 세법이 돌아서면 바뀌고 어제 바뀌고 작년에 바뀌고 내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가짓수가 1000개, 2000개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다 틀리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실전을 많이 겪어야 되거든요. 실전을 맨날 우리 세무서에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여로 처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 어머님, 아버님. 왜? 물론 먼저 증여해버리면 힘이 빠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재산에 내임덕이 와서 말도 잘 안 듣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야들을 칵 올가매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완해 어차피 생활은 다 망하면 되는 거고 누구나 죽음과 세금은 세상에서 아주 분명한 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증여하고 하나 딱 생각해서 그러면 현금 증여는 뭐냐? 모 장관 보니까 딸을 4.6%로 돈을 꿔가지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자를 주면 돈을 얼마든지 꿔줄 수가 있다며 5억도 꿔줄 수도 있고 3억 그래서 현금 증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그 다음에 좀비속 간의 특수 관계인 간의 돈 거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자금 출처하고 배제 기준이 더 강화됐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이게 관계가 돼요. 관계가. 이렇게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할 겁니다. 좀 시간을 제가 보고 있는데 다음 내용들이 좀 뭐가 있나 좀 보죠. 역설가 요거 나왔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주택자 그다음에 재건축을 가다하게 여러 채를 보유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디펜스 전략이 있고 공격적인 전략을 짜고 있죠. 채찍과 당근을 주면서. 그런데 지금 약간의 이 모든 정책이란 게 풍선학과라 그러잖아요. 이걸 막으면 이게 터지고 저걸 막으면 저뚝이 터지고 어떨 때는 저뚝이 왕창 터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모든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60년, 70년 67년 된가 부산하고 경부고속도로 할 때 뚝이 터졌어요. 뭐가 뚝이 터졌어요. 말죽거리 땅값이 200원, 400원짜리가 6,000원 돼버리고 그때 박정희 시대에 67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기 억제책이 처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67년도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6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주택자와 재건축에 대한 아까 초과에 대한 재건축 초과에 대한 제초한도 강하게 때린다 그러고 이러는데도 재건축 시장이 죽질 않아요. 최근 들어 똘똘한 한 채로 더 가격이 더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3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도대체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경제 원리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손석희 씨 오고 연장해 가면서 했던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누구든지 단언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책을 펴는 분들도 자신 있게 여러 가지를 좀 검증한 다음에 착상해서 이걸 펴면 안 돼. 왜? 여러분의 선배들이 70년, 40년, 60년 동안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권은 우리는 틀려.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어. 옛날에 노무현 정권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있어. 우리는 성공할 거 이런 자신을 가지면 안 된다. 시장은 콩나물꽃 두부 한 몫 콩나물 값 하나 통제가 힘든 사실이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변곡재미에 서 있고 칼라리에 서 있고 암이 끄고 그러지만 이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 제 생각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녀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는 심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한남동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33억, 40억의 보증금을 가진 사람들이 5대1, 6대1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23억, 24억짜리 집도 문제가 안 될 뿐더러 30, 40억짜리 집도 캐시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층도 많고 또 이렇게 희소성이 강남의 재건축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앞으로도 튈 방향을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간이 남을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도심의 재건축 그 다음에 우리 각 서울시의 25개 구의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제가 언젠가 한번 예고 방송을 했죠. 지변별로 내가 쭉 가지고 있는데 10개 진행별로 내가 자료를 쭉 지금 책을 하나 내려고 모으는 재산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딱 압축하면 한 10개 단계인데 서울시의 25개 구의 현장이 천여 개 현장이 우리 서초구만 해도 한 60개, 70개 현장이거든요. 제가 우리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서초구 산다고 해서 요것을 잘 나눠 가지고 이건 산화도 괜찮겠네. 요건 아주 단지가 괜찮네. 뭐 이렇게 지금도 어디로건 안 그러지만요. 제가 조카 집 사주려고 2, 3개월을 부동산에 가도 물건 한 개도 없는 곳이 3, 4군데 있어요. 지금도.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내가 투기를 조장하고 그러니까 없어요. 물건 한 개도 없어요. 부동산에 가면요. 냉랭하게 커피도 안 주고 쳐다도 안 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4군데나. 양극화돼 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수색, 한남, 이문, 희경, 성수 전력 정비구역, 흑석동 뉴타운 이런 게 노량진 뉴타운이 살아남은 뉴타운이거나 가격이 재건축 시장을 확 세금이고 뭐고 비싸고 초반 투자 금액이 보통 비싸냔 말이에요. 물론 한남 뉴타운 이런 최근에 잘 나가는 흑석 뉴타운도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지만 이쪽에 재개발형 뉴타운, 재개발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 불이 좀 붙었어요. 성수 전력 정비 구역 같은 데는 아다시피 1, 2, 3, 4 구역이 4구역 같은 데 이런 데는 막 지분값이 1억이 넘는다든지 뭐 한남 뉴타운도 비싸죠. 흑석 뉴타운 뭐 7구역이 비싸다. 뭐 신길 뉴타운이 어떻다. 노량진 뉴타운이 아직 삽질도 안 했거든요. 아직 이도 아는데 뭐 비싸다. 수색 뉴타운 뭐 가재울 뉴타운 서울의 뉴타운이 이렇게 도심 종로, 중구, 뭐, 이런 동네, 뭐, 이런 도심 있잖아요, 도심. 그 다음에 서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14구에서. 물론, 경기도 수도권의 뉴타운도 다 있고, 재개발, 재건축 다 해주로 강명 같은 데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살아남은 뉴타운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봐야 돼요. 왜냐? 서울이 한계가 돼 있고 아까 노후주택 그다음에 재고주택 불량주택 100만 원도 있지만 새집으로 가려고 그래. 새집으로. 새집만 그냥 그렇게 제가 그랬죠. 5년 전에 지은 새집하고 앞으로 5년 후에 입주할 요 10개 10년 관계 5년이 지금 그 5년 전에 지어진 집들 강남의 모모 부동산 반포의 모모 저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제일 비싸. 뭐 쉬운 말해서 59제곱미터가 12억 4천이라더라. 그 다음에 모 아파트는 85제곱미터인데 26억이라더라. 다 5년, 7년에 세워진 새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신형. 또 이제 철거해가지고, 분양돼가지고, 3년에서 5년에 입주할 아파트가, 요 10년 단위에 이 속에 들어있는 아파트가 가장 비싸고 비싸다. 물론, 이 지역 내에서는 10년 안에 입주하지 못할 아파트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제는 재테크의 기회를 좀 놓치셨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비기너 분들은 그래도 주여 그러면 안 되겠죠. 주테크를 잡고 흔들어 보면 리스크는 덜 하실 것이다. 다른 상업용 부동산이랄지 비주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는 거의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 얘기를 이건 좀 할 겁니다. 재테크 시간에 제가 직업적으로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32년 동안 저기 봉천동, 뭐 남가저동, 뭐 신림동, 뭐 어디 옛날에 누핑집 재개발에서부터 안 가본 현장에다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제가 탐방을 많이 했고 누구 못지않게 제가 아마 조합장하고 총무들은 많을 겁니다. 옛날에요 서부 사업사라고 뭐 건설회사분이요 이주비 줄 때 그분들이 전부 다 이주비 1억씩 올리고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아직 손바닥이죠. 제가 손바닥이. 그래서 하여튼 이 조합장을 잘 찾아가야 되고요. 조합장을 잘 만나야 돼요. 맨날 조합에 총무 구속되고 조합장 있으면 또 구속되고 그러면 뭐 사업이 3, 4년 늦어지는 거예요. 맨날 비대위가 2개 생겨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분담금도 중요하고 요새 또 1대1 재건축도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1대1 재건축 얘기를 할지 분담금, 추가 분담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내재적인 가치 뭐 이런 거 중요하겠죠.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울에 약 조사를 해보니까 좀 더 돼요. 어떤 곳은 720군데라는 데 있고 약 680개 정도의 뉴타운 하겠다, 재개발하겠다, 뭐 재건축하겠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고쳐 쓰겠다 했던 것 중에 365개가 해제가 되고 ABC형으로 나눴었잖아요. 올해 전번에 우리 저 2기 때 박원순 시장님이 A는 잘 나간 것은 잘 나간 대로 냅둬라. B는 옥석을 가르겠다. 잘 나가면 키워주고 못 나가면 하겠다. C는 아예 그냥 직권으로 해제하죠. 뭐 그래가지고 해제. 365개 중에 해제된 곳에 재테크 답이 또 있어요. 어떨 때는 해제된 게 또 좋아요. 그래서 680개 정도, 약 700개 정도의 그 다음에 수도권까지 하면 1000여 군데에 해제되고 살아남고 늦어지고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는 뉴타운들에 대한 재테크 얘기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걸 딱 머릿속에 남고 나는 재테크를 지금부터 다른 건 안 해. 난 새 아파트가 목표야. 그것도 우리가 힘하는 60제곱미터. 항상 25평형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방송인데. 근데 뭐 108제곱미터 그러면 또 나눠봐야 돼. 3.3058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부수적으로 평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33평형, 44평형, 그다음에 뭐 40제곱미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저는요 종로구에 그 재개발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도 근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7층 이하의 모 무슨 동에 재개발 현장을 작년 재작년에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뒤지니까 좋은 물건 싸고 급한 사람 다 있어요. 사업한 사람은 급한 사람들은 급한 대로 팔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지금 서울에 재편을 하고 있고 재테크에 전체 그림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노량진 뉴타운에 흑석동 뉴타운에 아니면 뭐 돈이 주고 뭐 은평 뉴타운 뭐 가재울 뉴타운 뭐 장이 받은 뭐 도남 뭐 이런 데 가서 몇 평짜리인데 얼마입니다. 얼마에 사서 내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방송이 아니고 세미나장이면 뭐 다 이야기를 하지 가격까지. 그런데 그런 쪽의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크게 탁 이렇게 좀 뭐랄까 이해를 하고 가면 쉬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서울은 앞으로 재편될 겁니다. 두 번째, 서울은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강처럼 높고 한강처럼 깨끗하고 한강처럼 도도히 흐르는. 여러분들 많이 유럽 여러분 가면 뭐 도나우 강이 어떻고 세느 강이 어떻고 노마에 그 흐르는 거 뭡니까 그 타벳강인가요? 무슨 강이지만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1번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물론 외국 사람도 강 뷰 좋아하죠. 이 리버 뷰를 이게 좋아하시는데 이 마포구가 이렇게 한강변에 제일 길게 잡고 있고 용산은 중심 타운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동구 뭐 이쪽 있는데 이렇게 하고 또 투기 지역으로 11개 묶여져 있는 게 여기 저기 어딥니까 저
중계동 빼놓고는 전부 다 여기 남쪽에 11개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 강을 축으로 6, 7개의 구가 집중 재편이 될 겁니다. 지금 아다시피 35층 이상은 못 짓는다. 허가 빼놓은 건 한 거다. 그 다음에 압구정동이냐 뒷구정동 해가지고 결국은 용산의 한강 라인, 마포구의 한강 라인, 그 다음에 성동구의 한강 라인, 그 다음 아파트가 제일 적게 자리 잡고 있는 강진구의 이 한강 라인들. 옛날에는요, 저 위에 덕소까지 뉴타운이 막 된다 그래가지고 막 지방의 대구의 복부인들이 와서 사고 그랬어요. 지금은 좀 지지부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딱 보면 워낙 반포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가 강남구가 비싸니까 옆 강남, 그러니까 준 강남, 길 건너 강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뉴타운이 없는 데가 관악구만 없고 금천구도 없지. 뭐 이런데 그쪽 라인들이 이렇게 쭉 강변으로. 그래서 1번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1번은 재테크의 수단 중에 그래도 한강을 집이 안 보여도 조합원들이 얼마나 한강 뷰를 내려다 보이는 사람에게 돈과 그 호수가 돌아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진다 그러면요. 한 300세대만 한강 보이지 뭐 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한강을 끼고 있으면요. 앞으로 한강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남대교에서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지하한다더라.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 전번에 서울시장 후보는 그렇지만 앞으로 뭐 북쪽과 올림픽대로를 뭐 지하시키고 또 일부를 지하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의 접근성을 좋게 한다더라. 아니 이왕이면 집에서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서 한강에 산책하면 좋죠. 그래서 주로 1번은 변함없는 재테크의 진실은 한강변으로 자리 잡은 구가 리스크가 적다. 그래서 한강변에 살고 한강변에 투자하자 이런 것보다도 비싸요. 다른 데보다는 비싸지만 방향을 잡으시면 옥석을 잘 가르시면 아직도 싼 게 많아요. 그래서 한강변은요 이제 30%만 개발됐어요. 미안하지만 자,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닐 때 밀릴 때 다니지 마세요. 새벽 2, 3시 그 다음에 11시가 넘어서 차를 부부간에 옆에서 딱 태우고 시원한 커피 타가지고 올림픽대로를 딱 보다 보면 북쪽은 아직도 불이 덜 켜져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이쪽에 지금 송파구에서부터 압구정동 라인에서부터 반포 라인까지는 그냥 답답하게 꽉 차 있어. 그래서 북쪽은 아직도 큰 주상복합, 나 이름은 누구누구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거 빼놓고는 이제 개발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의 개발은 이제 30%된 거다. 남쪽은 제가 봐서는 한 60% 봐야 된다고 볼까요? 이렇게 쳐주죠. 그러나 북쪽은 이거다. 그러면 지금 힌트를 잡으셔야 돼. 두 번째, 진척도가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진척도가. 고시돼 있는 거. 언제 여기가 도정법으로 고시돼가지고, 지정고시 돼가지고, 추진위원회 형성돼가지고, 조합총회 해가지고, 건설회사 선임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싸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심의. 그 다음에 조합원들끼리 싸우는 게 뭐라고 했어요? 관리처분. 이런 걸 넘어서 내 살아있을 때까지 입주할까? 20년 하나 입주할까? 너무 오래 걸린 건 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7년 이내랄지 5년은 견딜만 하잖아요. 벌써 정권이 우리가 5년마다 바뀌잖아요. 벌써 또 선거야 이랬나. 그래서 진척도가 어느 정도 있는 입주가 5년 내에 있는 것. 그러면 5년 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와 있어야 되냐면요. 개인적으로 건축심의가 거의 이제 받을까 말까 하는 거. 건축심의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허가를 해주는 구청, 시청하고 몇 세대 지어라, 몇 동 지어라, 몇 층으로 지어라를 싸움이 거의 끝나가는 거. 그러니까 조합이 다 결정되고 이제 반대파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너무 생뚱이를 사면 싸우면 좋은데 이것을 사는 게 좋겠다. 3번
이건 지금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재테크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뭐 인필 하우징용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 신축을 해서 주택 매매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임대 사업자로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잖아요. 그래도 또 이 말하면 오해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남쪽을 사는 게 낫겠다 이 말이에요. 남쪽. 지금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말씀드려? 그러면 뭐 우리 북쪽은 뭐 사람 살 것이 못 된다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쪽이 좀 빨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용산 개발하는데 센트럴파크가 어떻고 용산이 먹어서 용산이 전체적인 플랜이 저는 다 마무리된다면 그건 저는 20년 보고요. 또 어느 정도 된다는 건 한 10년 보고 용산구청에서 마스터 플랜을 짤 때도 거의 뭐 10년 단위로 짜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좀 오래 걸린다 이 말이죠.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도 꼭 강동구 그다음에 뭐 서초구, 강남구, 뭐 송파구만 뭐 그 동네입니까? 나머지에 우리 영등포구라 할지 동작구 뭐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있다. 그래서 이걸 옥석을 잘 가리라. 요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북쪽은 북쪽대로 투자의 맛이 있습니다. 나는 북쪽 저는 얼마나고 수색 그쪽 라인 DMC 라인 하나 더 한다면요. 앞으로 여기 5개 생길 지역이 어딜까요? 또 거기 바람 불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전철역이 5개 생길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다고 우리 감독 PD가 그러시네요. 자, 오늘은 새 아파트에 대한 것은 아직 인기가 꾸준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춘모가 진행하는 재테크 8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9번째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